인류는 예로부터 태양과 달, 별을 관찰하고 활용하면서 지구 밖 우주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저 지구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우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주 진출의 역사가 열리며 급격히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소련이었는데요.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일명 스푸트니크 쇼크라 불리는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최초 우주 개척 역사를 소련에게 뺏겨버린 미국은 그 이후부터 과학기술 분야에 국력을 쏟아붓게 되고 1969년 아폴로 11호와 함께 인류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두 나라의 경쟁과 협력은 오늘날 우주개발 역사의 시초가 됐는데요. 그만큼 우주산업은 최고의 과학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3월 22일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지 8년 만에 벅찬 감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차세대 중형 위성은 러시아에서 만든 소유즈 발사체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성을 쏜 장소도 우리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였습니다. 2013년 세 차례의 시도 끝에 마침내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도 비슷합니다. 물론 나로호는 우리나라에서 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어렵다는 1단 로켓 엔진이 러시아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작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왜 위성 발사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사체 앞에 위성 대신 탄두를 실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방 국가라도 기술 이전을 해주기 어렵고 국제사회 역시도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기술 확산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그 나라 스스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3월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역사적인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 기술로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도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길에 다다른 건데요.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를 새로 쓴 이날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감격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은 앞서 말씀드린 가장 어려운 발사체 기술, 바로 1단 로켓의 최종 성능 확인을 위한 종합연소 시험이었습니다. 1.5톤급 실용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까지 올려줄 이 발사체는 127초 동안 그 어떠한 작은 결함도 없이 성공적으로 연소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날 최초로 성공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1단 로켓 종합연소 시험까지 성공함으로써 2010년부터 시작된 나로호 발사체 프로젝트는 사실상 개발 완료 수순을 밟게 됐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1992년 8월 11일 대한민국은 남미 대륙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보다 35년이나 늦었고 세계에서 22번째로 인공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7번째 나라까지 올라왔는데요. 10년여 만에 일궈낸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9년 소행성 탐사, 2030년 달 착륙이라는 목표까지 우리 연구진들은 또 한 번 반드시 성공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존경을 담아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